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익 점유율 30%를 넘어서며 1위인 애플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삼성전자의 다양한 시장 공략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편 자산 기준 재계 4위인 LG그룹이 계열 분리를 추진합니다. 그룹 전통에 따라 구본준 LG그룹 고문이 분가하게 된 건데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큰 변곡점을 맞이한 LG그룹 상황을 짚어봅니다.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함께하시죠. 김대호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삼성전자가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익 점유율 30%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애플이 1위이긴 하지만 그 격차를 크게 좁혔다는 데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었겠습니까? 예, 이익 점유율이라는 개념을 좀 쉽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사업을 하는 아마 최종적인 목적은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익이라는 것은 거둬들인 매출액에서 자기가 투자한 비용을 뺀 것인데요. 스마트폰을 팔아서 전 세계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얻는 이익이 100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 100개 이익 중에서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32.6%를 가져왔다. 네. 전 세계에 하고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있지만 그 업체들이 생산 활동, 판매 활동, 모든 기업 활동을 해서 얻는 그 이익의 32%를 한국의 삼성전자 한 기업이 가져왔다. 이건 사실 대단한 일이죠. 네. 네. 그렇군요.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궁금한데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이 32%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세계 1위인 애플의 벽을 뚫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네. 애플은 전 세계 이익의 그동안에 보통 70%를 장악을 했었는데요. 네. 올 3분기에 좀 부진해서 이게 60%로 떨어지는 바람에 삼성의 30%의 2배 수준.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의 차이가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나머지 스마트폰 회사들은 삼성과 애플을 뺀 나머지 8% 이익을 가지고 갈라먹는 네. 그야말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 초강자, 삼성 2위, 그밖에 기타 등등 업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삼성이 2분기에 상당수 애플과의 차이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좀 갈 길은 좀 멀죠. 그런데 이제 삼성이 이번에 3분기에 그렇게 분전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중국 변수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화웨이에 대한 견제로서 좀 무너졌고 또 전 세계 해외에서도 중국의 진출이 좀 부진했죠. 그밖에 삼성전자가 이 아이폰 12라는 이것을 판매를 좀 늦추었어요. 그런 상대적 어부지리도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그러니까 각 업체가 얼마나 팔았나 판 금액 합산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애플이 29.5%로 세계 1위, 그다음에 삼성이 22.6%로 매출 부분에서는 그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네. 그런데도 판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익 금액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절반 그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역시 애플은 고가의 제품이 많고 삼성은 저가의 제품이 많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애플은 구동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아이폰 OS라고 해서 자기가 자체 입력을 해서 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사실 구글하고 연합군이죠. 네. 구글의 이 안드로이드를 돈을 주고 그에게 로얄티를 주고 그걸 끼워서 팔다 보니까 이 이익 비중에서는 아주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한 가지 삼성이 애플보다 앞선 것은 판매 대수. 네. 판매 대수를 보면 삼성이 1위입니다. 21.9%고 애플은 그 절반도 안 돼요. 네. 물론 판매 대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득률, 이익을 좀 더 높여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외부 환경이 변화했고 그 가운데 좀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흐름대로라면 앞으로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이 틈새 시장 공략도 했고 많은 그 생산성 향상도 했지만
그 대부분의 것은 외생 변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애플이 3분기에 새 제품을 내놓지 않았다. 이제 4분기에 이게 나오면 역전된다. 그다음에 중국의 화웨이 변수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보장할 수가 없고 또 화웨이 대신에 지금 중국의 샤오미라는 회사가 네. 스마트폰 판매량을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의 최근 진격이 눈부시고 주목할 만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애플의 벽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계열 분리를 추진하는 LG그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구본준 LG 고민이 새로운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홀로서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해요. 예, 지금 LG 하면 우리나라 자산 규모 제4위의 기업이고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전통을 이어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회사를 두 토막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LG의 제일 중심에 있는 지주회사가 모든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 LG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지분을 사실상 반토막을 내서 네. 그중에 90% 정도는 지금 현재 구광모 회장이 가져가게 되고 네. 나머지 10%는 구광모 회장의 삼촌이죠. 구본준 전 부회장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갈라쳤을 때 LG의 산하 기업들의 분포에 있어서는 지금 그래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구광모 회장이 가져가게 되는 이 주식회사 LG는 LG의 주력 기업 3개, 그러니까 업종 3개, LG 하면 전자, 그다음에 LG 화학, 네.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이 3개를 볼 수 있고 이 3개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회사 LG를 통해서 계속 지배하고 그밖에 LG 상사라든지 자원개발 이런 걸 했죠. 그다음에 LG의 이 실리콘 웍스 이런 그 반도체 회사, 그도 좀 알려지지 않았던 물류 회사 이런 조금 적은 회사 지금 그래픽에 나옵니다. 저 5개 네. 회사, 저 5개 회사를 새로 만드는 LG 신슬 주주회사 이름은 가칭입니다. 저 회사 밑으로 넣어서 분할을 하는데 주주총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년 한 5월 달 정도에나 돼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분리를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많은 우리나라의 다른 재벌 기업들은 한 회사 내부에서 서로 경영권 다툼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면에서 평정이 됐다.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계열 분리가 LG그룹의 전통이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LG그룹은 창업 이후로 창업주가 구인의 창업 회장이죠. 구인의 회장 이후로 형제들 간에 같이 사업을 해오다가 큰 형이 이제 그 구인의 회장이 은퇴를 하게 되면 동생들이 같이 은퇴를 해서 그 후계자에게 전부를 몰아주는 그러니까 후계 세대가 삼촌들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조선 왕조처럼 네. 장자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주고 나머지 좀 그 주력이 아닌 회사를 떼서 형제들이 나누어 갖는 이런 형식인데 구인회 회장이 떠났을 때 나머지 구인회 회장의 형제들 이를테면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이런 분들이 LS를 만들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자경 회장이 떠났을 때는 구자경 회장의 동생인 구자두, 구자열 이런 분들이 또 이 많은 여러 가지 회사의 이름들이 있죠. LF도 있고 L로 시작되는 많은 회사들인데 다 해서 분할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네. 지금 그 구광모 회장이 이제 제게 4세지 않습니까? 구광모 회장이 들어서게 되니까 구광모 회장의 양아버지 그러니까 구본준 회장의 형제였던 구본준 이런 분들이 떠남으로써 조카가 하는 회사 경영을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떠나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말씀처럼 이제 구본준 고문이 계열 분리, 독립 경영을 시작하면서 LG가라든지 구광모 대표, 조카에게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됐을 때 LG의 득실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LG로 봐서는 예.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규모의 경제 면에서는 불리하죠. LG그룹의 덩치가 토막이 나는 거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그 LG에서 전자, 화학, 또 통신, 주력 기업은 전혀 토막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할 수 있고 또 그 삼촌인 구본준 씨가 가져가는 회사들 LG 상사라든지 LG 하우시스
또 LG 판토스 같은 회사는 그동안 LG그룹에서 주력에서 좀 멀어져 있었는데 네. 삼촌이 비주력 기업들을 다시 한번 주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윈윈하는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LG그룹으로서는 큰 장점이 사실 지금 LG그룹은 내부에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판토스라든지 물류회사 자기들끼리 몰아주면서 그에게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하게 되면 그 감시로부터 빠져나옵니다. 국가 경제에는 뭐 편 도움이 안 되지만 LG그룹으로서는 실제로 독점을 하면서도 독점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대목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나뉘는 거예요. 세 개 부문에 주력하느냐, 나머지 성장 잠재력이 있는 회사를 키우느냐. 그렇다면 구광모 회장과 또 구본준 고민에게 놓여진 과제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구광모 회장 입장에서는 일단 회사가 약 10% 정도 줄어듭니다. 덩치가 줄어든 만큼 더 좀 분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회사의 분야가 3개, 그러니까 전자, 그다음에 이 통신, 화학 이 3개로 압축이 되니까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효율을 매우 높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LG 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회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분사하면서 주주들과 많은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걸 수습하고 12월 달에 잘 출범을 해서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기술이죠. 지금 전자, 화학, 통신 분야는 전 세계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술을 쳐지면은 바로 천길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뭐 기술의 LG로서는 구광모 회장 시대에 더 기술을 한번 올려서 세계 1위가 돼야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구본준 회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알려졌던 LG 상사 세계 자원 개발을 한다든지 또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에는 저게 반도체 개발을 하는 건데요. 네. LG의 반도체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LG가 원래 반도체 회사로서 큰 회사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원래 지금 SK 하이닉스의 전신인 LG 반도체가 있었는데 정부의 산업교환 정책에 의해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뺏겼거든요. 이 구본준 회장이 전자 전문가죠.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오고 그래서 저 실리콘 웍스를 통해서 한번 반도체의 꿈을 펴보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삼성전자 이야기와 LG그룹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김대호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